이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를 보니까 실제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외상증후군 PTSD가 왔던 사람들의 뇌와 성폭행을 당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당한 사람들의 뇌, 그리고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뇌가 보여주는 상처와 같은 상처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걸 보여줘요. 누군가가 뭐 돼지, 쓰레기 이런 말 하는 거 지속적으로 듣는 거, 언어니까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는 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어 폭력도 실제 폭력과 다를 바가 없는 폭력이고요. 말이 칼이 됩니다. 사실 오늘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스토리 앞에서는 되게 진실된 무언가를 꺼내지 않고는 그냥 카더라라는 이야기는 전부 다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고 되게 진솔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이 이야기와 상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왕따 당하는 사람의 뇌는 다를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연진 같은 애들. 야, 그냥 왕따 당한 애들이 있니?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당하는 거야. 봐봐. 쟤 이상하잖아. 아, 야,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러지 않아. 잘 봐. 쟤 이상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왕따가 될까? 이것이 궁금할 거예요. 사실 어려운 주제인데 왕따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솔직히 어디 가면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 잘 어울렸어요. 근데 한 명, 박연진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쟤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잖아. 머리 까만색이잖아. 야, 까만색은 생각해봐. 더러운 거야. 때가 까만색이고 굴뚝에 나온 연기, 굴뚝 청소부가 까만색이고 까마귀가 까만색이야. 우리는 금발이잖아? 금발? 야, 어디 더러운 애가 우리랑 섞이려고 그래. 야, 쟤 너무 재수없지 않니? 그렇게 선동하는 애들이 있어. 더러운 거야. 분위기 메이킹을 하면은 갑자기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전혀 나를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어. 생김새가 달라도 똑같이 논 친구였는데 다르게 생겼네? 쟤 눈도 이렇게 찢어졌잖아. 근데 왜 쟤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지? 이러면서 분위기가 한번 전환이 되면 인그룹, 아웃그룹.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는 선이 생겨버려요. 누군가를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낙인 찍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내가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그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나? 내가 이러면 안 되나? 자, 이 순간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가해도 피해도 아니지만 묵인하거나 동조한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따돌릴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맞아, 무서워. 내 차례가 맞아, 될까? 맞아. 내 차례 이 될까? 경험을 그 무서워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fear of rejection이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내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원초적인 공포가 있는 거예요. 따돌림 당할까 봐 무서운 감정은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나는 따돌림 안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도 있어요.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고 그 사람이 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면요. 하버드 의대에 마틴 타이혀 교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로부터 리젝션, 따돌림 당한 아이들을 연구했어요. 일부러 언어 폭력을 당한 아이들만 스캐닝을 했는데 가장 심한 케이스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예요. 어머. 내가 널 괜히 낳았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졌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내가 너를 왜 낳니?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의 뇌를 스캐닝을 한 거죠. 이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를 보니까 실제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외상증후군 PTSD가 왔던 사람들의 뇌와 성폭행을 당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당한 사람들의 뇌, 그리고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뇌가 보여주는 상처와 같은 상처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걸 보여줘요. 누군가가 뭐 돼지, 쓰레기 이런 말 하는 거 지속적으로 듣는 거, 언어니까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는 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어 폭력도 실제 폭력과 다를 바가 없는 폭력이고요. 말이 칼이 됩니다.
말과 칼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평생 동안 생각이 나고 이걸 보다 구체적인 뇌과학적인 언어로 풀면은 뇌 안에서 세 가지 영역이 그리고 세 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학습을 하잖아요. 뇌 해마의 부위예요. 근데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은 뇌는 학습을 하는 능력이 저하돼요. 성적이 떨어집니다.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내가 겪은 감정적인 고통이 먼저 떠올라서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아요. 해마에서 기억을 저장한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두 번째는 편도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 고통, 공포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요. 뭔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신호에 너무 민감해져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친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내가 안심을 해도 돼요. 그런데도 또 누군가가 날 아프게 할까봐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고 그 마음이 있으면 실제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삶에 있어서 난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정상적인 삶을 가져가야 하는데 요 부위와의 연결성이 떨어지면서 내가 실제로 뭔가를 마음만 먹고도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러한 변화가 왕따의 뇌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상처가 되는 사건에서 기인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는 모두가 저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다 한국 애들이니까 어느 반에 들어가서 잘 지냈습니다. 그 아이랑 잘 지내고 하는데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이 쟤 좀 이상해. 쟤랑 밥 먹지 마. 냄새나. 막 이러면서 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얘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애들이 그러면 그러지 마. 쟤한테 저러지 마. 야 같이 밥 먹자. 뭐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 야 내 거 같이 먹어. 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죠. 친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해져요. 뭐냐면 얘가 애들 앞에서 나를 희한하게 디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장동선 뭐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친해지면 디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디스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어느 날 장동선 가가지고 야 빵 좀 사와라. 빵 쇼트를 되는 거예요. 빵 쇼트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 빵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사와야 되는데 아이 사와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 알았어 사올게 하고 나가는데 교실 밖 문을 나가는 순간 들리는 소리는 막 웃음소리 막 쎄한 느낌이 드는 소리가 듣죠.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저한테 신체적 폭력도 가하고 어머, 어떻게 미쳤나 봐. 언어 폭력도 가하고 이 피해자인 친구가 가해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따돌림을 당한 입장이 된 거죠. 결국 저는 그 학교는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대체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피해자의 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얘는 정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됐을까? 아니면은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아이만의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이러한 가해자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대체 누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고요. 내 주변에서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돼서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가는 사람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짱난다. 나는 이거. 이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와, 이 비밀은 진짜 알고 싶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예. 마지막에 나올 답변은 여러분이 예상한 답변은 아니에요. 정말 이 답변은 충격적이라서 정말 그런 게 있었다고? 라고 할 만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뭐 어려운 뭐 전문적인 아니에요. 영역이어서는 아닌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이고 사소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나 약간 생각이 들게끔 하는. 20회 차로 60점으로 우승을 차지한 세치형 축하합니다. 바로 뇌신랑 세치형! 뇌신랑 세치형! 자, 우리 뇌슐랭 세치현님의 혓바닥 플레이 후반전 들어가겠습니다. It's showtime!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이 야, 쟤 좀 이상해. 쟤랑 밥 먹지 마. 냄새나. 같이 밥 먹자. 뭐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 야, 내 거 같이 먹어. 그런데 저한테 신체적 폭력도 가하고 이 피해자의 친구가 가해자가 됐어요. 대체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피해자에 되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돼서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가는 사람, 심지어 피해자 탓을 하는 사람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특징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선이 이겨야 되고 악이 져야 되고 세상에 악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세상은 정의로운 곳이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피해자가 당하는 걸 보면서 뭐 피해자가 잘못을 했으니까 당했겠지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내가 그러한 식으로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순간 정의로운 사람과 우리가 물리쳐야 될 사람으로 나누는 순간 어떤 것이 일어나냐. 나를 정의로운 쪽에 놓고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요.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 실제로 사물화한다고 그래서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인간을 볼 때 나타나는 반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동물보다 더 나쁘죠. 물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 오는 거죠. 반면에 결코 가해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있어서 나를 아무리 괴롭히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아픔이 있겠지라고 공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세상을 극명하게 선과 악으로 나누는 사람, 그리고 세상은 정의로워야 되고 꼭 정의로운 곳이 이겨야 된다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도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독일인들은 번듯한 교장 선생님, 그리고 어디에 리더, 정말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막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쟤네들은 죽여도 되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세상에 불합리가 존재하고 정말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처음 인정을 해야지만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불합리함을 인정해야 그것을 바꿀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거는 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선과 악을 나누는 사람 중에서도 네.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걸 그게 정의롭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그건 악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논리가 생겨나냐면요, 강자, 괴롭히는 사람 쪽은 정당화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저게 같겠지라는 형태의 논리를 막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충분히 저럴 가치가 있고 이 사람 이런 가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시작하면. 위험해지고요.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뇌의 변화가, 내가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뇌에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공감 능력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떤 형태의 실험을 하냐면은 얼굴 표정을 가리고 눈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니? 이 사람이 화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눈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권력자들은 내가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똑같은 얼굴을 보여주는데 구분을 못해요. 이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정의의 잣대로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걸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두가 돌아봐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